다카, 방글라데시의 심장부입니다.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담배 순개비를 피운 것과 같은 유독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은 독성이 강하고 거리에는 혼잡함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압력입니다. 2025년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다카 중심부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맨해튼은 평방킬로미터당 약 2만 7천 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밀집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카는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코레일이나 카무랑기르차르 같은 동네를 지나가 보면 10제곱미터에 불과한 방에서 7명, 8명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 주차 공간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는 바닥이 되고 주방은 침실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숙제를 합니다. 물은 항상 깨끗하지 않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는 과밀하고 병원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폭력, 도난, 착취입니다. 경찰의 존재는 미미하고 공식적인 감독이 없습니다. 보안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임시주택이나 긴급 대피소가 아닙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집입니다. 그리고 매일 8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서 다카로 오고 있습니다. 모두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카처럼 밀집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라고 댓글을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 라고 댓글을 남기세요. 세계 공기질 지수에 따르면 다카는 항상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5위 안에 듭니다. 그렇다면 매일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PM2.5 수준, 즉 폐와 혈액 속 깊이 들어가는 미세 입자의 농도는 자주 70-80 마이크로그램/미터를 기록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다카의 공기는 인간에게 안전한 수준의 14배 더 독성입니다. 나쁜 날에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공기질 지수가 300을 넘습니다. 이는 건강 전문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민감한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야외 활동을 피하라고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카에서는 유독한 공기 때문에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인력거 기사들은 여전히 12시간 내내 스모그 속에서 페달을 밟고 거리 상인들은 여전히 오픈 불꽃으로 음식을 조리하며 오염을 더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발달 중인 폐에 서서히 피해를 주는 공기를 마시며 학교로 걸어갑니다. 이 오염의 원인은 도시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백만 대의 낡은 차량이 좁은 거리에서 배기가스를 내뿜고 수천 개의 벽돌 가마가 도시 외곽에서 운영되어 연기가 주거 지역으로 직접 퍼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의 먼지는 좁은 동네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물과 섞입니다. 만약 내가 14배 더 독성인 공기를 마셔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내 나라를 떠나고 싶을 겁니다. 나와 같은 걱정을 느낀다면 댓글에 2를 남겨주세요. 다카의 리듬은 끊임없는 움직임에 의해 정의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하고 건설이 확장되며 거리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다카는 2025년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시는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에 새로운 이민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강둑이 변하거나 반복되는 홍수 때문에 농촌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인구 이동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공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에너지를 더합니다. 다카에서 매일 아침은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즉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과밀한 버스에서 공간을 차지하려 싸우고 5km 거리가 2시간짜리 악몽으로 변하는 교통체증을 뚫고 싸우며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위해 싸웁니다. 이제 전형적인 통근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미 정원보다 3배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에 끼워 들어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문과 창문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운 좋게도 내부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 너무 밀착되어 있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건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씩 출퇴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카의 교통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위험입니다. 100만 대가 넘는 자전거 인력거, 수십만 대의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가 제한된 도로 공간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이동 속도는 아주 느립니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속도는 시속 8km로 걷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그러나 보행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상인들, 건설 자재들 또는 또 다른 교통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어 걷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입니다. 인력거 기사들은 불가능한 공간을 지나가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짓, 경적 패턴, 순식간의 타이밍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포뮬러, 안 드라이버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거리 상인들은 혼잡함 속에서 틈새를 이용해 상점을 차리며 혼란 속에서 작은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다카에서의 생존 전투에 압도당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사람들이 우리 세계 밖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카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브랜드들을 위한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 산업은 연간 50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오는 많은 가정들에게 의류 산업은 도시에서 첫 번째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카와 그 주변 지역인 가지푸르, 사바르, 나라양안에는 4,000개 이상의 의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산업 현장부터 소규모 하청 공장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0개 이상의 새로운 공장이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된 의류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수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정적이라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개 월 50달러에서 100달러를 벌며 하루 1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조건은 공장마다 매우 다릅니다. 방글라데시에는 240개 이상의 레이이디이 인증 친환경 의류 공장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작은 시설들은 기본적인 안전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종종 극심한 더위, 불량한 환기, 화학 염료 및 처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의류 산업을 독립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경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벌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전이지만 그 진전은 엄청난 개인적인 비용을 동반합니다. 다카의 위치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은 해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여러 강이 합류하는 델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매년 몬순 시즌에 자주 침수되는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에서의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빠르고 무질서하게 성장한 도시가 자원을 다 파괴해버린 결과입니다. 한때 과잉물을 흡수하던 습지는 개발로 인해 사라졌고 도시 밖으로 폐수를 운반하던 강들은 지금은 오염되고 막혀서 겨우 기능을 할 뿐입니다. 몬순이 오면 다카의 많은 지역은 몇 분 만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단원디, 모하마드푸르, 자트라바리와 같은 지역의 거리들은 오염된 물로 잠기며 이 물은 하수, 산업 폐수, 그리고 거리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섞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독성 물질 속을 걸어가며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가족을 위한 음식을 사러 갑니다. 홍수는 단지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수인성 질병이 밀집된 지역에서 급속히 퍼집니다.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수일간 전기가 끊깁니다. 작은 사업체는 재고와 수입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주민들, 특히 가장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오는 몬순 시즌마다 그들이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따릅니다. 기후변화는 다카에 더 많은 압박을 주는 내부 이주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강 침식, 사이클론 또는 해수의 침입으로 집을 잃고 도시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후 난민들은 종종 다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정착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경재난에 가장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지역에 살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카의 환경 문제는 공기오염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확장됩니다. 이 도시의 물 시스템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카 주변의 강들, 특히 부리강과 투락, 발루강은 사실상 개방된 하수도입니다. 집, 병원, 산업에서 나오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는 바로 이 물길로 흘러갑니다. 염색시설에서 나온 화학물질은 강물을 불규칙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고형 폐기물은 물길을 막고 질병을 전파하는 곤충들이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부리강과 강이 강둑에 서서 직물 공장에서 나온 붉은 염료 폐수가 물로 직접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근처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같은 강에서 놀고 있었고 어부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잡기 위해 금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오염과 여전히 그 물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깨끗한 음료수를 얻는 것도 또 다른 매일의 싸움입니다. 도시가 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물 공급은 여전히 불규칙합니다. 많은 지역은 하루에 몇 시간만 물을 공급받고 가족들은 오염된 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에 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아르세니아나 다른 오염물질로 오염된 튜브 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2천만 명이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수거와 처리 인프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거리, 물길, 빈 터에 쌓입니다. 비공식적인 쓰레기 줍는 사람들. 많은 어린이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몇 킬로그램당 몇 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폐기물 관리는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모기나 쥐와 같은 질병을 전파하는 곤충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카처럼 강렬한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높은 건물이나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교통체증, 과밀한 지역, 지속적인 환경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카의 주민들은 여전히 회복력, 유연성, 그리고 상호 지원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하는 초대형 도시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많은 이주자들에게 다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가족들은 강의 손실, 일자리 부족 또는 상승하는 수위 때문에 농촌 지역을 떠나며 도시에서 더 강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종종 코레일, 미르푸르, 카무랑기르차르와 같은 저소득 지역에 정착하여 좁은 골목에 작은 집들이 있고 이웃들은 우물, 지붕, 간단한 부엌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런 좁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유대를 형성합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며 기념일에는 음식을 나누고 긴급 상황이나 학교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작은 저축그룹을 만듭니다. 다카에서 가장 친숙한 얼굴들 중 하나는 인력거 기사들입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바쁜 거리를 누비며 일을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더위나 오염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자신의 인력거에 밝은 디자인을 자랑하고 승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의 수입은 도시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고향 마을에도 지원을 보냅니다. 이는 다카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리 상인들도 도시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거의 모든 구석에서 따뜻한 차를 파는 차 파리부터 푸차, 잘무리, 신선한 과일을 파는 상인까지 그들은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모임 장소를 만듭니다. 이런 소박한 사업체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가정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존재하는 자원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다카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산업을 넘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상점, 학교, 클리닉, 작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대학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 목표와 직업적 야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전, 교통, 평등한 접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도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카는 과밀, 오염, 기후 스트레스,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카의 여정은 끊임없는 발전, 커지는 야망,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길입니다. 매년 새로운 인프라, 더 나은 기술, 그리고 지역 사회의 노력들이 이 도시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동력의 중심에는 다카 사람들, 즉 회복력 있고 유연하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을 위한 한 가지, 긍정적인 단계는 다카 메트로 철도의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을 완화하고 더 깨끗한 대중교통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트로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미 수천 명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켰고 도시의 혼잡한 도로에서의 스트레스를 덜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새로운 노선들이 개통되면 메트로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수백만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 개발은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LED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의류 공장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으며 지속 가능한 생산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에너지 절약 기술, 더 안전한 건설 기준, 더 나은 폐수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책임 있는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장들이 인증을 목표로 노력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환경은 더 낮은 오염 수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청년 리더십은 다카의 미래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조직자들, 사업 창립자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다카의 대규모 청년 인구는 기술, 공공 건강, 교통,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서의 발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후 기술, 온라인 상거래, 디지털 학습에서의 새로운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과 함께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방글라데시는 더 현대적이고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카의 발전은 그 공동체의 힘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와 비공식 정착지에서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도움을 주고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지역 차이에서 오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차집에서 나누는 대화, 지역 사회 모임, 자원봉사 활동들은 사회적 결속력이 어떻게 이 도시를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카는 인간의 인내와 적응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매일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압도될 조건에서 일어나지만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공동체, 결단력으로 가득한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희생이나 절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의 회복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만들고 공동체를 구축하며 전 세계가 이해하고 배워야 할 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교통이나 공기질 혹은 밀집된 공간에 불평을 할 때 다카를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이 우리 일상의 불편함을 비교하면 사소한 도전을 겪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우아함, 존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카에서의 일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여러분의 도시에 이런 조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